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1학년 수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학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수학 1학년 수학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 다항식이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자,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단항식이 무엇이냐? 자,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문자들의 결합인데요. 곱셈과 나눗셈으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수하면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2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문자는 뭐가 있어요? 뭐 x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y가 있을 수도 있고, y가 하나 더 있다고 해볼까요? 이런 문자들을 곱이나 나눗셈으로 결합하는 건데, 우리가 주로 곱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곱셈만 상황을 써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수와 문자들의 곱셈에 의한 결합, 나눗셈도 포함됩니다. 사실 그렇게 포함하면 정리하면 2가 있고, x는 한 번 곱해졌으니까 2x, y는 두 번 곱해졌으니까 y의 제곱. 자, 이런 형태의 식을 단항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여기는 덧셈이 있죠. 또는 여기다가 빼기 z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들이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단항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항식이 되겠죠. 다항식.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에 의해서 수와 문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항식이 될 수 있는 예들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단항식이 될 수 있는 예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 있고 문자도 적절히 섞여 있는 2, x 이런 거 다 단항식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y도 넣어 볼까요? 2, x, y 이것도 단항식이죠. x를 한 두 개 정도 넣어 볼까요? 2, x가 두 번 곱해지면 뭐가 됩니까? 2x 제곱 y 이런 것도 단항식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를 넣어 볼게요. 숫자를 마이너스 2, y 이런 것도 단항식이죠. 극단적으로 문자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고 숫자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다 단항식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들의 이런 식들이 한 개 이상 결합되어 표현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항식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기와 같이 보면 이런 식이 바로 다항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런 다항식들은 일단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항이 두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이제 핵심 개념,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문자 x도 있고 y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각 항에 보면 문자들이 곱해져 있는데 x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볼게요. 자, x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x가 3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x에 대한 3차 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y 제곱이면 x가 한 번 있죠. 그래서 x에 대한 두 번째 항은 1차 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x 제곱 y라고 하는 것은 x가 두 번 곱해졌다는 게 보입니까? 그러면 x에 대한 2차 항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이라는 네 번째 항은 x가 한 번도 곱해있지 않죠. 그럼 x에 대한 0차 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쓰는 거,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내려맞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가장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 고차에서 저차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가장 고차가 3차에 해당하고 가장 저차는 0차에 해당하니까 3차에서 0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3차가 들어와야 되겠죠. x의 세제곱항. 두 번째는 2차 항이 여기 있네요. 세 번째 항이죠. 마이너스 2x 제곱 y항. 그 다음에는 자, 1차 항 xy 제곱이죠. 그래서 xy 제곱항. 그 다음 상수항 0차 항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 정리도 같이 해볼까요? 오름차순 정리인데, 자, 이번에도 역시 x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리, 차수를 이렇게 올려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 차에서부터 오르막길이니까 고차 형태로 0차에서 여기는 3차까지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0차는 바로 마이너스 3, 1차는 xy제곱 두 번째 항이죠. 플러스 xy제곱 2차항은 마이너스 2x제곱 y항이죠. 마이너스 2x제곱 y 3차항은 첫 번째 항인 x세제곱항이죠. 이게 바로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 자, 우리가 지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을 a 다항식이라고 이름을 짓고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라는 것을 b 다항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a 다항식과 b 다항식의 결합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a 다항식이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괄호로 표현할게요. 더하기 b 다항식은 또 항이 여러 개니까 괄호로 표현해서 넣어보면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b 다항식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동류항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는 각각의 단항식들은 숫자와 문자들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이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들 사이에 같은 종류의 단항식들이 있다는데 그것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같은 종류라는 게 뭐냐 하면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 말고 문자의 종류 XYZ 같은 문자의 종류와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차수라고 하죠. 차수 몇 차씩 1차씩 2차씩 3차씩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단항식 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x세제곱은 x세제곱항끼리만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세제곱은 이 숫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2x세제곱과 만나서 자, x세제곱과 2x세제곱이 만나서 x세제곱항을 만들겠죠. 거기 있는 숫자는 뭘까요? 여기는 한 개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1과 2의 덧셈이잖아요. 그죠? 1과 2의 덧셈이니까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럼 2차 항은 2차 항끼리 더해보면 2차 항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2차 항의 개수가 4고 2차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의 2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여러분들 4와 마이너스 3이 서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해지고 있으니까 얼마가 되겠니? 4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1은 생략해서 안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항은 1차 항끼리인데 여기는 왼쪽 A 다항식은 1차 항이 있고 B 다항식은 1차 항이 없네요. 그럼 A 다항식이 1차 항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자, 상수항 A 다항식은 마이너스 1, B 다항식은 4잖아요.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동류항끼리 자,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예제 1번을 선생님이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문제를 이렇게 풀지 말고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A-2B라고 해볼게요.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 이걸 자, 그러면 골격은 A 다항식 빼기 2하고 B 다항식이 와야 되죠. 여기 A 다항식, B 다항식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B당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는 이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풀어주면 되고 여기 있는 다항식은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볼게요. x 세제곱 그대로 나와줘. 첫 번째 다항식은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가 2x 세제곱과 분배 법칙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2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3은 6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자, 3차식은 3차식끼리 2차식은 2차식끼리
1차식은 1차식 없네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해보면 자 빨리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1이 생략돼 있고 마이너스 4가 자 x 세제곱항 x 제곱항 x항 그 다음 상수항 이런 식으로 골격은 잡히겠죠. 그럼 개수만 결정해주면 돼요. x 세제곱은 x 세제곱기라니까 1 마이너스 4와 더해지면 1과 마이너스 4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2차항은 개수가 4와 6이 더해지니까 플러스 10 1차항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이 만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다항식에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다항식의 덧셈의 성질인데 이거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만족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3번도 조금 더 수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별로 같이 협동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